오늘 이제 모바일 그래픽 최적화의 개발 방식이라고 뭐 엄청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모바일 게임 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오세요. 예, 예, 잘 보입니다. 뭐 모바일 그래픽 하면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은데 뭐 그 안에서도 개발 중에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사양 핸드폰을 지원하려면 그래픽이 좋을 수가 없고요. 성능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예 저사양 이런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고퀄리티로만 하겠다 우린 뭐 그런 게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이게 개발사에서 보면 사정이 있어요. 저사양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왜 그러냐면 우리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주 이제 그 공급원이 뭐 애플은 iOS 그 앱스토어고 구글은 구글 스토어인데 그쪽이 일정 핸드폰 시장에 어느 점유율 이상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처들하고 이달의 게임, 뭐 구글이 밀어주는 게임 이런 걸 안 해줘요. 아예 시장에서 좀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뭐 아예 뭐 대놓고 이름 뭐 유명한 리니지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저사양들은 뭐 꺼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핸드폰 막 거의 손난로처럼 뜨겁게 해가지고 막 게임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냐 그거는 이름값으로 그냥 가는 거고 보통 이제 신작들이나 뭐 소규모 뭐 인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고사양 핸드폰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S3급 예전에 벌써 몇 년도죠? 한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S3급 정도에서의 그래픽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전체 그래픽 시장의 한 88, 90%를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뭐 좋은 것만 만들면 좋지만 싸고 좋게 만드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살짝 소개를 하면 PC 기반, 콘솔 기반의 개발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조이스티라는 게임 회사에 와가지고 테크니컬 아트 디비전이라는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트 팀에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여러 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개된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콘솔로 3on3하고 뭐 배틀 건시2 VR 게임도 만들었었고요. 모바일 게임 이제 공개 못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세션을 통해서 좀 얘기 나누고자 했던 거는 뭐 엄청난 이 세상에 없는 비밀 갑자기 막 알려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무슨 갑자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해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거 할 것도 없고 3D 맥스 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래픽적인 개발 방식 말고 좀 다른 접근 방법 좀 쉽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툴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조금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팀에는 맞을 수도 있고 어느 팀에는 에휴 못 쓰지 뭐 이런 팀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 설명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제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개발을 할지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3D 맥스를 활용한 뭐 솔직히 오토데스크 3D 맥스라고 하지만 오토데스크 마야가 될 수도 있고 오토데스크의 다른 뭐 머드박스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토데스크가 지금 3D 소프트웨어는 다 먹고 있어가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뭐 유럽에서 하는 뭐 모도나 뭐 블렌더 이런 게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 특유의 또 하던 거 아닌 건 잘 안 만지는 또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지금 그 주력을 하고 있는 3D 맥스가 업계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요? 긴장이 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몸무게가 1kg가 빠졌어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바쁜데 평일날 또 오셔가지고 좋은 거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잘 발표를 잘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이실 수도 있고 실무자이실 분들 있을 수 있고 취업준비생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게임은 관계 없는데 그냥 뭐 흥미 때문에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스펙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업계에서 쓰는 용어 막 써가면서 영어 막 써가면서 해봤자 쟤 뭐야 뭐 짜증나 막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얘기도 좀 다룰게요. 되게 짧게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어, 게임이라는 건 결국은 게임 엔진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좀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유니티 엔진과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한 번씩 만질 거예요. 그리고 서브스텐스 디자이너라는 것도 만질 거고 그래서 좀 짧은 뭐 시간이 사실 길거든요. 1시간 한 40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툴을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냥 쉽게만 알려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세션의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사진이나 컨셉 기반으로 한 그 프로젝션 모델링이라는 걸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쐈던 걸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고 있는 것도 프로젝터로 쏘고 있죠. 프로젝션. 그러니까 카메라를 기준으로 어떤 이미지 영상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그죠? 보통은 이제 이 카메라 프로젝션은 영화에 많이 써요. 영화의 원거리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논대거나 맵 페인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맵 페인팅에도 좀 많이 쓰고 또 뭐 매칭 무브 뭐 배경이랑 캐릭터랑 이렇게 움직일 때 배경은 이걸로 쏘고 캐릭터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린 스크린이라 그러나 블루 스크린 옛날에 가지고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뒤에 막 나야가라가 막 그 영상으로 합성하고 그럴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걸 가지고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좀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션으로 모델링 한다고 하는 부분이 그 게임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례에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셔서 처음 모델링을 보고 가시는 분은 모든 모델링은 프로젝팅을 하는구나라고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링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 차이점을 좀 살짝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왼쪽의 이미지처럼 컨셉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원화가나 뭐 이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모델러가 이제 가운데 이미지처럼 모델링을 하죠.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텍스처링을 하면 맨 오른쪽 이미지처럼 이제 하나의 3D 오브젝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델링 방식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맥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보통은 뭐 스플라인이라는 게 이제 선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 있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빙글 돌리면 컵이 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단면이니까 이렇게 옛날에 뭐 단면 무슨 맞추기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빙글 돌리면 이 축으로 빙글 돌리면 컵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또 박스나 실린더, 프리미티브 스피어처럼 우리 그냥 맥스 내에 제공하고 있는 간단한 모델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선 이렇게 잡아 빼면서 면을 늘려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다가 사람 뭐 인체 대고 여기 쭉쭉쭉 빼가지고 사람하고 뭐 아까 보였던 지브러시 이런 거는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뭔가 더 부들부들하고 뭔가 유기체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을 때 이제 가는 툴이고 아까도 그 남창건님이 얘기하셨지만 맥스의 보안 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 기능들을 다 아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유기체적인 그 막 둥글둥글한 쉐입들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머드박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베이스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다 판때기 같은 걸 대놓고 플랜에다가 이렇게 면을 이어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으로 시작을 하든 면으로 시작을 하든 박스로 시작을 하든 뭐 저희가 뭐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점선면 모델링 할 때 그 점선면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텍스처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하는 방식은 게임에서는 이제 보통 원 채널 UV라고 하는 건데, 좀 명확한 명칭은 형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원 채널 UV라는 게 꼭 UV 방식을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일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쓰지 않고 UV를 피는 공간에 저희가 이제 뭐 이따 맥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UV를 피는 공간 안에다가 딱 이쁘게 피는 거, 막 쑤셔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쑤셔 넣고 텍스처를 여러 장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 아니면 자연물이나 뭐 벽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돼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캐릭터처럼 여러 부위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에 더 넣지 않고 UV를 여러 개를 펴서 써요. 그래서 얼굴, 몸, 또 이게 장신구들, 그래서 여러 장 나눠서 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눈동자인데 그러면 갑자기 이제 와서 뭐 기본 방식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뭐 카메라 프로젝팅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러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효율 때문에 그래요. 효율 때문에. 왜 그러냐면 모델링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게임 안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거나 내가 돌아서 볼 수 있거나 3차원 공간 내에서 내 눈이 대주는 3D 카메라로 물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만약 그 카메라가 내가 이렇게 뭐 자리에 있는데 막 돌아다닐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의 뒤통수 제가 보러 갈 수도 있고 바닥면을 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발표하는 중간에 여기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앉아 계신 분들의 등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게임이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여기서밖에 못 봐. 그러면 굳이 앉아 계신 분들의 뒤통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등도 만들 필요 없고, 의자도 여기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카메라가 어떻게 이 게임에서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모델링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으로 프로젝팅 방식의 모델링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를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게 라이팅이거든요. 빛을 받으면 밝게 보이지만 빛이 어두운 곳은 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잘 계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폴리곤의 사용 한도, 이게 뭐 게임이라는 게 아까 뭐 지브러시 데이터, 아까 와이어프레임은 아까 못 봤지만 엄청나게 막 부들부들하게 막 만들려면 그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와이어프레임이 많고. 근데 게임에서는 실제 쓸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한 화면에 글을 보여줄 수 있는 폴리곤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 폴리곤이라는 말보다는 벌텍스의 숫자가 정해져 있죠. 점의 개수. 그렇게 돼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안 보일 면까지 굳이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텍스처의 한도도 있죠. 메모리. 핸드폰이 게임하다가 갑자기 뚝 꺼진다. 그 메모리가 터진 거예요. 예.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막 튕겨. 그럼 메모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게임이 쓰려고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방식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미지를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물의 이미지를 잘 고르는 것이 이 작업의 한 반은 먹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되도록이면 그 게임에서 지향하는 그 카메라 각도에서의 그림이 그려진 게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듯한, 게임이 보통은 1인칭 게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요즘 많은 게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물건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런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카메라가 위에서 그린 것 같이 이런 게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때로는 뭐 이렇게 거의 뭐랄까 정면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죠.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요 이미지 가지고선 3D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맥스 2016이고요. 제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할 거는 작업 세팅을 할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어떤 방식으로 실제 모델링을 하기 직전에 먼저 세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셉 이미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3D 맥스에서의 설정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미지는 제가 뭐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런 그냥 텍스처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막 갖고 온 건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어차피 뭐 제가 그걸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냥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디테일들이 그려져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진은 아니고 그냥 컨셉 이미지 같은 거죠. 건물의 이미지. 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맥스가 있는데 사진 파일을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물어봐요. 비트맵 비포트에다 드랍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데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게 들어왔죠. 이거를 이제 바로잡는 방식이 먼저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봐야 돼요. 983에 900 사이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웃풋 사이즈를 983에 900이었나요? 900을 둡니다. 그리고 여기 퍼스펙티브 가져가지고 카메라에 그걸 정하는 거죠. 쇼 셰프트 세이프 프레임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건물이 잡혀요. 네. 비율이 맞죠, 사진기랑.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이 건물에 맞게 바닥에 그리드를 맞출 거예요. 네. 그걸 맞출 때 퍼스펙티브 매치라는 맥스네 툴을 사용할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이 망치가 있죠. 그러면 있네요. 바로 있네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열으셔가지고 여기 찾아보시면 알파벳 키보드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 퍼스펙티브 매치라고 있죠. 퍼스펙티브 매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보이시나요? 네.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 보시면 좋긴 한데 여기 베니싱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뭘 할 거냐면 이 바닥에 있는 요 그리드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거를 이 건물의 퍼스펙티브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 맞춰버릴 거예요. 예, 한번 해볼게요. 요거 쇼 베니싱 라인을 누르시면 갑자기 화면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 그리드를 표시하고 있는 라인들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바닥에다가 얘를 매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먼저 얘를 이렇게 얘는 이제 요 벽면이니까 얘는 요 벽면이니까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은 여기 뒷면. 뭔가 그리드가 바뀌기 시작하죠. 얘도 아이고 이걸 잘해야 돼요. 얘는 이쪽 퍼스펙티브. 여기 조금 할 때 여러 번 해봐야 되는 좀 시행착오가 있긴 한데 하시다 보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감이 좀 안 왔었는데 그러면 이 바닥면에 맞춰서 얘가 약간 좀 맞춰진 것 같죠. 그리드 보이세요? 그죠? 아까 우리가 원래 봤던 거랑 틀리게 이 건물에 좀 더 맞춰진 형태로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잠시만요. 이 작동을 하지 않네.
예, 이게 좀 반응이 느리네요. 한참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공간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좀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거 맞추려고요. 올라가네, 반대로. 이게 조금 예, 작동하는 것보다 좀 느리게 반응을 해서 예, 저기 맞추기가 쉽진 않아 보이지만 네. 그리고 결국은 카메라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잠시만요. 이거 윈도우 키가 어디 갔나? 결국은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베니싱 포인트라고 보통 우리 말하는 소실점, 소실점, 소실점. 그 소실점을 잡아주는 게 아까의 그 파란색, 빨간색, 그 녹색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이쁘게 이렇게 하듯이 이쁘게 해주면 돼요. 그 작업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처음에 소실점을 잡아주는 과정이 이 조금 움직이면 갑자기 확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 소실점을 잘 놓고 애들을 조금씩 맞춰서 넣고. 근데 뭐 이 그리드가 정말 막 딱 맞춰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워서 내가 이 소실점이나 이 그리드에 따라서 이 눈이 착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3D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그리드가 없으면 모델링을 못하세요 잘.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잘 맞았죠? 잘 맞은 것 같죠? 그런가요? 잘? 네. 그럼 이제 이걸 꺼요. 예. 끄면 이제 그리드는 된 거죠. 이게 이제 작업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 그리드 위에다가 모델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에 박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카메라를 스크린 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이시나요? 레코멘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박스를 한번 쭉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여기 팍팍 움직여. 잠시만요. 누를 때마다 멀리 도망가 버리네요. 어? 잠시만. 네,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요? 왜 이러지? 왜 잡으면 도망갈까요? 당황스러운데. 어, 어, 음, 잠시만요. 제가 다른 요거 좀 작업 중인데 잠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군요. 제가 작업을 해온 파일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상하게 움직이면 완벽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작업한 파일을. 네.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다 돼버려가지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제가 여기다 박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여긴 잘 되네요. 왜 그러지? 진짜? 여긴 잘 되는데. 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파일 세팅 잠시만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리드를 가려놨는데 그리드는 그대로예요. 아까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닥을 만들어 주고, 이건 와이어냐 뭐 이거는 이제 F3번 누르면 바뀌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저 이제 이게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이거를 좀 투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 그리드를 좀 가릴게요. 밑동을 먼저 할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면 참 뭐랄까요,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제가 막 좀 해볼게요. 막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막 대충 뭐 퍼스펙티브 맞으니까 뭐 건물이야 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브젝트들이 뭐 이렇게 가 있어요. 딴 데로. 네. 막 얘는 제 보기엔 여기 있는데 보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위치는 어마한 데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가 되는 건물을 하고 나서 면을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벗어나지 않거든요. 실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D 펜 모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줌인이 안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익히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2D 펜 모드를 켜주시면 줌 모드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박스로 돼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컨버트 폴리 하셔서 네, 면을 4번 누르면 이제 단축키죠.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익스트루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죠. 네, 이렇게 면을 뽑아서, 그죠? 조금 이게 이 퍼스펙티브를 보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공간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뒤에 설명하시게 드리겠지만 이 모델링만 이 카메라 뷰에서 잘 맞춰서 하시면 텍스처가 끝나요. 텍스처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는 거죠. 모델링은 솔직히 뭐 각자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인서트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이즈 줄여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쵸? 익스트루드 다시 빼고, 그쵸?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빠른 모델링만 간단하게 할 줄 알면 어떤 이미지라도 매핑 작업이 사실은 저는 텍스처 작업이 더 어렵다 생각을 해요. 모델링은 되게 재밌어요.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링에서 UV를 피는 과정이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힘들어지다가 텍스처를 만들려고 하면 왜 내 텍스처는 되게 구질구질하고 멋이 없고 이상하고 남들 만든 거는 막 디테일하고 훌륭할까? 그게 이제 뭐 손맵이라면 아까 저 남창건이 말한 것처럼 손재주가 뛰어나든가 아니면 스컬핑을 잘해가지고 툴을 통해서 다 뽑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이르저도 아니면 보통은 되게 밋밋한 텍스처를 만들어서 안 이쁘게 표현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주의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원통이고 막 어떤 건 사각형이고 어떤 건 막 이게 둥글둥글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이 모델링의 장점은 뭐냐면 딱 맞지 않아도 된다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알파를 쓸 거예요. 알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작업했던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차이 좀 느끼시나요? 이렇게 좀 뭐가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매핑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이게 마우스가 전반적으로 이상하네요. 이거 좀 네. 이게 이제 모델링이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면 몇 개 안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죠. 네. 위도 막 다 거짓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는데 그냥 매핑으로 딱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요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아까도 좀 보니까 이게 그 시연을 좀 많이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델링 하는 거는 큰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뒷면을 다 없애주고 안 보일 면들,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요면, 요면, 뭐 윗면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면이 없어도 돼요. 그럼 이제 모델링이 된 상태에서가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요걸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그리드를 맞췄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매핑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핑은 카메라 매핑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것도 맥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고정된 카메라에서 그 뷰에서 프로젝터를 쐈을 때 이 지금 벽면에 묻어나는 것처럼 텍스처를 발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모델링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카메라가 1번으로 돼 있잖아요. 탑뷰에서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이 카메라를 처음에 설치를 해야 돼요. 매핑을 하려면 모델링과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어떻게 설치해놨냐?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드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맞췄잖아요. 그 카메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 상태였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방식이 크리에이트에서 카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리 카메라여야 돼. 꼭 하면요 카메라가 어딘가에 생겼어요. 이제 뭐 생기겠죠. 여기 같은 방식이죠. 만들어 놓고 이 카메라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데다가 매핑을 시켜줘 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좀 쉽게 말하는 방식으로는 여기도 있어요. Create Standard Camera from View.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뷰에서 카메라를 만들어줘요. 해볼게요. 딱 그러면 카메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안 보이죠? 왜냐면 아까 보던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지금 카메라를 똑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요. 아까 1번 말고 2번이죠. 근데 얘는 타겟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속성에서 타겟을 지우셔야 돼요. 편리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죠. 타입을 프리 카메라로. 그러면 카메라 뷰가 된 거예요. 이따 왜 카메라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매핑을 시킬 때 이 카메라를 한번 꼭 컨택해 줘야 돼요. 이 카메라에서 매핑을 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러면 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기존에 원래 매핑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매핑 정보를 지우겠습니다. 매핑을 지우는 방법은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UV 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이걸로 그냥 컬랩스를 해버리고, 네. 이제 매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서 여기 보면 카메라 맵이 있습니다. 월드 스페이스 모디파이어에 카메라 맵이 있고요. 가면 물어봐요. 어떤 카메라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픽 카메라 하셔가지고 아까 생성했던 그 카메라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보시겠지만 이렇게 됐던 게, 이 카메라 뷰에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찍는 순간, 카메라를 찍는 순간 이 매핑이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러면 모델링을, 저 모델링 이거 한 20분 걸렸나? 20분? 그냥 처음에 세팅하고 뭐 할 때 하는 거하고 요즘 매만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테일들, 요거 지금 막 보면 이렇게 지금 막 흰색 떠 있는데 이거 모델링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제 엔진에 넣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흰색 배경을 알파로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쁘게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게 이렇게 된 모양이 중요하고요. 뭐 이런 디테일들을 다 살리고 싶다, 살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텍스처 해상도가 좀 떨어지면 좀 안 좋게 보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대로 가져나가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로 나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컬랩스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이제 매핑이 된 상태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실제 한번 우리 보통 텍스처 매핑 할 때 보는 방식으로 가볼까요? 어떻게가 매핑이 되어 있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좀 엄하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컬랩스 해가지고. 그러면 뭐 원화 같은 거 막 이렇게 멋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 해가지고 빨리 해서 프로토타입도 빨리 만들어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요거는 게임 데이터라 한다 그럴 때 원거리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장점이 있어요. 익스포팅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건물을 선택하고요. 뭐 익스포트 셀렉티드 해도 되고요. FBX 파일 포맷으로 나가게 되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이나 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돼요. 테스트, 프로젝트, 프로젝티브, 모델링. 옵션에서 뭐 그냥 뭐 디폴트 쓰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엔진에서 보여드리게 할 건데 이제 유니티 엔진이에요. 예, 이 건물이 들어간 거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물들이 막 내가 다니는 도로변에 쫙 늘어서 있어. 그러면 약간 건물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겠지만 사람들이 막 그걸 막 뚫어져 쳐다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원거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보는 장면이 나올 때 이걸 이미지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로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비끼면 퍼스펙티브를 안 먹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요. 그럼 되게 성의 없게 개발했다 게임이,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3D 게임인데, 예, 그래서 3D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죠. 실제 엔진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잠시만요. 이게 또 안 먹네. 와, 민낯이 막 나오네, 민낯이. 조금 제 생각인데 좀 저사양 게임 만들 때는 좀 유니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언리얼은 조금 때깔은 좋은데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네, 유니티가 알아서 잘 이쁘게 나오게끔 해주죠. 네, 물론 뭐 빛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이 사용하고 있는 매터리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뭘 설명할 거냐면 얘가 이제 알파가 있어야 돼요. 리소스를 보시면 흰색 배경이지만 흰색 배경이 아니라 이제 알파를 눌러보면 이렇게 알파가 있어요. 이 알파로 디테일을 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알파를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플랜 같은 게 여기에 판때기가 하나 있었다면 이렇게 판때기가 있었다면 요 와이어도 다 보여줬을 거예요. 네. 좀 다양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입체감을 더 살리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와이어를 어떻게 보죠? 네.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이런 거 좀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가 있으면 좀 더 입체감을 살릴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하게 이런 뭐 면 하나 대놓고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약간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저렴하게 만들고 실제 이제 이렇게 모델링해서 넣는데 건물 하나 넣으려고 하면 폴리곤 뭐 아낀다고 하더라도 뭐 그쵸 1000개 정도 뭐 벌텍스 1000개 이상 들어갈 거고 텍스처도 이거 뭐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하나 다 뭐 따로따로 매핑해 가지고 넣으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지금은 여기 텍스처는 지금 1024, 1024 한 장 썼거든요. 원거리로 가게 되면 작은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해상도를 떨고 봐도 이건 좀 오버라이드한 거였는데 의미는 없네요. 그리고 아까 고민이었던 원통 부분이 흰색으로 있던 거 사각형인데 모델링을 다 동그랗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사각형으로 있어도 결국은 여기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알파만 빠져버리면 이렇게 알파만 빠져 있으면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값싸게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세 가지 세션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끊고 가요. 그래서 저도 또 나중에 또 질문 받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질문 받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알던 거야 너 왜 이래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 됐다면 이건 성공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을 주구장창 배치를 하면 금세 도시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개발팀 사장님이 야 저 가서 배경 좀 만들어 봐 이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화가 한 분이 계시고 모델러 한 분만 계시면 매핑 없이도 뭔가 빠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약간의 로테이션을 허용한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큰 노력 안 하고도 3D 세상을 만들 수 있죠. 네.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Shift 5였나요? 네. 그죠? 네. 보면 뭐 배칭 다섯 이건 딴 것들 포함한 거니까 실제 벌텍스가 몇 개 안 돼요. 네, 1.1K 뭐 벌텍스 5.5인데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사랑받습니다. 장점은 빠르고 간단하게 모델링이 가능하고 UV를 안 펴도 돼요. UV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UV가 되게 어려워요. 네,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UV 피다가 다들 모델링을 그만두더라고요. 텍스처는 해보지도 못하고 특히 뭐 캐릭터나 뭐 유형, 유체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힘들죠. 그리고 최적화를 고려한 방식, 음면이 없어요. 뒷면 아예 안 만드니까 세이브가 많이 되고 텍스처 작업이 간소화되죠. 100% 컨셉만 잘 그리는 분만 있으면 이 모델링이 그럴싸하게 나와요. 그리고 빠른 리소스 수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텍스처를 수정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의 일부분을 지울 수도 있어요. 마스킹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단점은 이제 카메라 조작의 제약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너무 근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막 뒷면을 가려고 하는 카메라의 조작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젝터 리소스의 퀄리티가 최종 퀄리티이기 때문에
컨셉과 리소스를 거의 동시 작업하고 생각하고 컨셉에서의 그 퀄리티를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세스 적응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공간감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모델링은 못 하겠는데 라고 하면 좀 힘드신 게 좀 있겠죠. 모바일에서 첫 번째 주제 다뤘던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조금 길게 갔네요. 좀 빨리 가야겠네 다음 내용들은. 그래서 좀 조시는 분이 지금 적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예. 예. 이게 또 이제 되게 후킹이 강한 단어들을 쓴 건데, 저사양에서 PBR 표현 텍스처링 방식 그런 거 없죠. 예,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했으면 다 했죠. 그게 아니라 또 이것도 약간 눈속임인 거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기꾼들이 돼가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싸게 개발을 하려니까 좋은 건 만들고 싶고 환경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려고 그러면 PBR을 살짝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PBR 그러는데 저는 PBR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PBR은 원래 되던 건데, 이전에는 컴퓨터가 안 좋아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반올림 값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했다면 지금은 소수점까지도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갔을 때 7,000원이요, 뭐 8,000원이요,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정말 막 뭐 가게가 진짜 우리는 갖고 온 가격의 몇 %만을 고객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7,853원짜리 음식을 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7,835원짜리가 PBR이고요. 7,000원이 기존의 클래식한 퐁 쉐이더나 블린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BR은 디테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PBR을 하면서의 느낌은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 라는 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켓몬 공이잖아요. 이거 저쪽 유명한 이런 사이트에서 지금 갖고 온 건데 오른쪽 텍스처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뭐냐? ID 맵 왜 필요하냐?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컬러죠. 컬러인데 음영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냥 색만 표현해요. 아까 남창건님 작업하실 때 몬스터 얼굴에 그 컬러 칠한 거 보면 파스텔 톤의 뭐 희끄무리한 거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이제 최신의 작업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는 클래식한 레거시 방식에서는 거기다가 막 음영도 그리고 막 다 했죠. 빛도 그리고.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요. PBR 방식으로 렌더링을 한다는 게임에서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러프니스예요. 이거는 러프니스 약간 헷갈리네요.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러프니스와 스무스니스는 그냥 한 끗 차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메탈릭일 것 같고 이게 노말이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PBR에서 뭐 저희가 이제 방식은 뭐 이렇게 있다 하지만 레거시도 잘 하면 이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레거시라고 말하는 건 제가 이제 블린이나 퐁쉐이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PBR이라고 말하는 이전 단계에서 게임 개발에서 쓰는 방식인데, 뭐 디퓨즈 노멀하고 스페큘러 텍스처만 만들면 됐죠. 세 장만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됐죠. 아까 남창건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막 스페큘러에다가 스페큘러 컬러도 막 칠했어요. 막 아티스트들이 이쁘게 보인다고. 근데 지금은 칠할 수가 없어요. 반영도 안 되고 모든 거는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에 놓여 있죠. 비참해졌어요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보면 그냥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검은색과 흰색만 쓸 수 있어요. 비참하죠. 그걸로 반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PBR은 아티스트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또 보면 그럼 PBR이 그래도 뭐 짱짱하고 멋있던데요. 그런데 스페큘러 쓰고도 이렇게 나와요. 나오려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안 할 뿐.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고 대충 만드니까 안 나오는 거죠. 왼쪽은 스페큘러 워크플로우고 오른쪽은 메탈리스라고 해서 만든 건데 뭐 비슷하게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퐁 쉐이더. 우리 보통 퐁 쉐이더 이게 이제 피지컬 쉐이더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PBR이고 뭐 레거시 방식이고 다 뭐 떠나서 아티스트가 잘 못 만들면 다 이상하게 나와요. 아티스트가 잘 만들면 잘 나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총 같은 것도 보면 빛에 대한 표현들이 좀 달라요. 빛에 대한 표현이 좀 더 풍성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걸 PB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식은
HDR 사진 많이 찍으시면, 그리고 HDR 뭐죠, 그 이미지들 이제 보면 대충 뭐가 차이가 좀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모델링 텍스처하고 이제 텍스처에서 좀 얘기 방법이 많이 갈리는데, 알베도라는 게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음영 좀 넣은 게 이제 좀 빛이 좀 안 들어가고 표현한 게 이제 디퓨즈 맵. 보통 이제 디퓨즈란 말을 쓰는데 디퓨즈랑 알베도랑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근데 PBR에서는 알베도란 말을 써요. 옛날 방식은 디퓨즈란 말을 쓰고, 노말, 메탈릭이 있고 러프니스라는 게 러프니스인데, 또 웃긴 게 이것도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좌파, 우파 이런 것처럼 어디는 러프니스, 어디는 스무스니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언리얼은 러프니스를 쓰는데 유니티는 스무스니스를 써요.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뭐 차이가 뭐냐면 얼마나 까칠까칠해, 아니면 얼마나 덜 부드럽냐,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한 끗 차이잖아요. 너 저기 뭐 이게 얼마나 맨들맨들해 하고 이게 얼마나 덜 까칠까칠거리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 마이너스 러프니스를 하면 스무스니스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컨트롤 I 눌러가지고 반전시키면 그게 러프니스, 한번 반전시키면 스무스니스예요. 그래서 유니티에 집어넣을 때는 러프니스로 출력해가지고 한번 반전시켜서 넣으면 되고, 스무스니로 작업한 거 언리얼로다가 임포트 할 때는 반전시켜가지고 러프니스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다 말장난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는 2D에다가 3D처럼 보이게 하는 걸 할 거고요. 하나는 3D에다가 라이팅도 없는데 PBR처럼 렌더링 된 걸 올릴 거예요. 예. 두 가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서브스턴스예요. 서브스턴스 이제 나왔네요. 예. 요즘 대세 뭐 이런 서브스턴스는 뭐냐면 그냥 3D 공간에서 텍스처를 칠할 수 있는 건데, 렌더링을 피지컬 베이스로 해준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엄청난 걸 만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엄청난 걸로 보이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쓸 건데 좀 걸리네요, 성능이. 아이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맥스에서 쓰는 렌더링 방식은 스캔라인 렌더를 쓰죠.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무슨 렌더를 쓰고 있냐. 렌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것도 렌더링 한번 걸어보면 렌더링이 되겠죠. 이렇게 딱 됐네요, 그죠? 여기서 알파도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 스캔라인 렌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레이 플러스가 있고, 이거 원래 엔비디아에서 아이레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멘탈 레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레이라는 걸 쓸 거예요. 아이레이 플러스를. 2018부터 맥스에서 멘탈 레이랑 아이레이를 다 걷어냈습니다. 아놀드라는 게 들어왔는데 성능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하는 여기서의 방식과는 좀 갭이 있어서 우선은 그거는 배제하고요. 16에서 가능한 버전이니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 이 सब센스에서 있는 이 짱짱한 디폴트 메시를 실시간 렌더링 해주죠. 엄청나죠. 막 이렇게 옮기면 막 값이 변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아트웍을 막 해주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뭐 기본이 막 다 된 것 같고. 근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칠하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 툴은 3D로 페인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칠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텍스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컬러, 하이트 맵, 하이트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 하이트 섞은 걸로 나온 거고,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걸로는 월드 스페이스 노말, 아이디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맵, 포지션, 뭐 스니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나중에 다 합성해서 쓸 수 있고 렌더링 할 때 리소스로 다 꽂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럴싸한 거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쨍쨍하죠. 예.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맥스에서 똑같이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처럼. 네. 그 이걸 가지고선 여기 엔진에 게임 엔진 넣을 거예요. 그게 아까 얼핏 보셨지만 이건가? 이겁니다. 이 중에서 3D 메쉬는 3개가 있어요. 예, 나머지는 플랜이에요. 어떤 걸까요? 네. 뭐 절차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결과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네, 물론 이제 작업물을 가지고 가서 유니티에서 언리얼에서 쉐이더 작업을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리소스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죠. 라이팅을 끄면 이제 얘네들은 동적 라이팅을 받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빛도 없는데도 PBR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얘의 조명을 이제 움직이면 어디 있죠? 이렇게 움직이죠. 빛이 받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얘랑은 막 동쪽으로 좀 빛도 받고 와 3D 메시 같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키가 있죠. 얘는 3D가 아닙니다. 플랜이죠. 네. 얘는 3D고. 근데 결과물이 비슷하잖아요. 물론 정말 PBR에 눈에 해안이 있어가지고 나는 PBR 뭐 척 보면 압니다. 모든 거를 다 꿰차고 있어요. 너 거짓말하고 있네. 뭐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분은 이쪽 렌더링 관련돼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니고는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좀 이제 튜닝을 또 하면 더 그럴싸하게 맞춰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텍스처를 만들어서 그냥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게 이제 항상 궁핍하고 저상에서 지원을 하려면 이런 동적 라이트도 못 쓰거든요. 그러면 다 빛도 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쓸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밖에 못 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빛이 없어도 빛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섞어서 가져갈 수 있죠. 요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맥스에서.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링이 나와야겠죠. 모델링은 좀 간단한 걸로 했어요. 너무 복잡한 거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는 얘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거 렌더링한 게 아니라 이거 메쉬를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가져갈 수 있는 텍스처들이 있어요. 어떤 텍스처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그 문서에서 2가지 방식을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저도 놓치고 가고 있는데 하나는 UV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아까처럼 동그랗게 렌더링이 된 게 있고 이렇게 그냥 UV 매핑이 된 버전이 있거든요. 이 2가지를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브스턴스에서 뽑을 수 있는 텍스트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 작업에서는 다 안 뽑을 거고요. 이런 디퓨즈에다가 이 리플렉션을 삽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갈 거예요. 서브스턴스로. 그래서 뭔가 PBR스러운 느낌의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베이크드 라이팅 인바이러먼트라는 걸 쓸 건데 이거는 뭐 맥스 작업보다는 여기 작업이 많아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설명은 드릴게요. 어떤 이게 메탈리얼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컬러 상태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맥스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 말고 여기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바이먼 정보를 가져가면 컬러에다가도 이렇게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로 3D 매핑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서브스턴스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러 이렇게 나온 오리지널로 나온 텍스처를 가지고 맥스에서 렌더링 온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렌더링을 걸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서 엔진에서 3D 메시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컴플리트 맵이라고 하는데 좀 다 반영이 된 거랑 이거 월드 스페이스 노말이 되게 중요해요. 빛에 의해서 그 노말에 대한 표현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러프니스와 이런 텍스처들이 중간에 좀 끼게 되죠. 네, 요거 설명만 맥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레이라는 게 처음에 좀 설정을 좀 해야겠지만, 뭐 렌더링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것이냐 옵션에서 보면, 그리고 아웃풋 어디다 할 거냐. 뭐 아웃풋 뭐 그냥 바탕에다가 우선 해볼게요. 빠르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 렌더 그래서 해놓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여기 디폴트 숫자가 원래 높은데 한 300에 500, 300에 5 정도 놓고 빨리 할게요. 이 뭐 얼마나 갱신을 자주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렌더링을 이쁘게 가려면 아이고 왜 이러지? 예. 오브젝트가 있고 이 뭐라 그러죠? 아이레이 라이팅이 있어요. 거기에 IBL이 있습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이라고. PBR에서 되게 중요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라이트 소스를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HDR 이미지로 라이팅을 표현해요. 그게 가장 이쁘게 나와요. 가장 믿을만하고 조명만 설치하는 것보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HDR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되게 능력이죠. 그거를 직접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파노라마 아까 그 어디죠? 서브스턴스에서 있는 파일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HDR 이미지죠. 그래서 OK 눌러서 배치를 하고 인텐시티 한 1.75로 준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이쁘게 설치를 해놓고, 엄청나게 하이레지죠. 예. 매핑 정보를 좀 봐볼게요. 매핑 정보를 봐보면 얘는 아까 봤던 그냥 이렇게 거기 서브스턴스에서 뽑았던 그냥 텍스처들이 들어가 있어요. 컬러, 뭐 러프니스, 뭐 메탈릭, 뭐가 중복돼 있어. 메탈릭 꼭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아이레이 메터리얼에 꽂아줬어요. 설정값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원래 디폴트가 매트인데 저는 메탈로 바꿨고요. 해당 수치를 좀 조절을 했죠. 이 수치는 렌더링을 계속 걸어보면서 아이레이 아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나왔던 그 느낌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맞춘 다음에 렌더링을 걸었죠. 렌더링 걸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알파까지 빠졌어. 이거 알파까지 빠졌어. 이거 그냥 모바일에다 갖다 놓고 이미지처럼 쓰시면 돼요. 그럼 플랜으로 하는 이런 표현에서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렌더링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멘트 렌더링을 할 건데, 여기 가보면 이제 뷰티 렌더 뷰티가 있고 여기 엘리멘트 렌더를 해가지고 알파, 뭐 뎁스, 노말,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을 렌더링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프로덕트 렌더 모드에서 렌더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 어디 있죠? 바탕화면에 아까 테스트 렌더 여기에 뭔가 얘들이 나오겠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가지고 오는 리소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포토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합성한 거예요. 출력된 이미지들을 합성해 가지고 이게 유니티 쉐이더에 맞게끔 넣은 거거든요. 포토샵을 어떻게 켜야 되지?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뭐 PBR이라 그러는데 보니까 눈속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이 느낌인데, 그죠?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떤 3D 엔진을 렌더링 머신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3D 엔진은 렌더링 머신이에요. 리소스를 집어넣고 거기서 연산된 값을 보여주는 건데 저사양에서는 빛을 쓸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림자도 그릴 수 없고 빛도 쓸 수 없고, 그래서 보통은 언릿 쉐이더를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빛을 받지 않는 쉐이더예요. 그 쉐이더는 그냥 자체 발광하는 쉐이더예요. 그래서 그냥 밝은 흰색이 들어가면 흰색으로 보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PBR 렌더링 된 텍스처를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하는 게임 엔진이 렌더링 하는 기계인데 렌더링은 안 하고 그냥 출력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맥스에서 그 작업들을 다 하고. 그래서 모델링이 복잡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더 뭐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요거에서 어떤 시작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실제 이제 저희 개발에서는 요걸로 이제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발전된 버전으로 되게 하고 있죠. 쉐이더하고 연결해 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는데 빛이 있는 것처럼 다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네, 뭐 됐나 모르겠네요. 폴더에 들어왔네요. 그죠?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되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를 게임의 리소스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결과물인데도 노멀이 빠진 거는 빛을 연산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입체감이 여기 보면 이렇게 살아나 있잖아요, 다 애들이. 그리고 그때 뭐 한 가지 좀 복잡한 이론이긴 하지만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하고 월드 스페이스 노멀은 다른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이제 검색을 뭐 집에 한번 재밌게 찾아보시는 걸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은 보통 저희가 말하는 텍스처 노멀이고요. 월드 스페이스 노멀은 오브젝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추출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실제 서브스턴스에서도 월드 스페이스 노멀이 있고 노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라보는 각도에서 얘가 아래를 쳐다보고 있니 옆을 쳐다보고 있니 이런 거를 표시해 주는 게 월드 스페이스 노멀이고요. 탄젠트 노멀은 그 표면이 어떻게 굴곡졌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 표현할 때는 뭐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이라는 개념을 쓰시는 게 맞고, 저희는 이게 빛 처리를 이렇게 평면인데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멀을 쓴 건데, 얘를 만약에 노멀을 빼면 얘도 현찮은 아이가 되죠. 빛을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그냥 덩어리만 띡띡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처럼 그 면에 대한 표현들, 이거 구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와 얘가 지금 띡띡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면에 따라서 이렇게 막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에다가 노멀을 넣었을 때 이 결과물은 아이고 다르죠, 그죠? 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저렴하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활용의 범위는 뭐 무궁무진하겠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었나요? 또 제가 항상 뒷북을 제가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3D 툴 쓰면서 저희들 이제 저도 이제 업무가 TA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작업이 복잡해지고 공정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나는 아트만 하고 싶은데 막 이상한 거 막 파일 포맷 맞추라 그러고 뭐 실수가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작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맥스 스크립트라고 하면 이제 이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이미지로 있긴 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아티스트가 9번 클릭을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하게 해주죠. 이거 어느 기능인지 아신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나 오브젝트 움직이거나 돌지 말라고 다 락을 시켜주는 기능이 맥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원래대로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내가 나 돌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보통은 어디야 링크 해가지고 여기 로테이션을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요. 그러면 안 돌아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업하다가 내 파일 가져다가 하다가 이제 저장하고 더 다시 돌려줘야지 하다가 하고 저장해 버렸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 상태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게임 가니까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려면 이제 막아놓고 전달해주면 이 사람이 실수를 못하죠. 돌리고 싶은데 안 돈다고 막 버그다고 그러면서 그러죠. 오토데스크 전화하겠죠. 그래서 요거가 클릭을 하는데 9번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한번 틱 누르면 아이고 다 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이거 한번 누르면 다 언락시켜주고 이런 거를 많이들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를 바이패드 같은 거 베이크하고 하는데 본 애니메이션 베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툴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 베이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도 만들기도 하고 파티클 할 때도 많이 쓰죠. 아니면 다수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생성할 때 랜덤 값을 주면서 그 사람이 누가 하늘에서 공이 떨어져요. 공 2만 개를 각기 다른 사이즈로 다른 컬러를 줘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툴로 만들면 스크립트로 뚝 하면 뚝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죠. 그건. 그리고 캐릭터 이런 거 할 때 본 선택하기 편하게 본 다 숨겨놓고 여기서 클릭만 하면 다 본이 선택되게끔 바이패드가 이런 툴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UI로.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지는 거 사람이 면을 컷해가지고 쪼는 게 아니라 이미지 베이스로 해가지고 잘라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툴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맥스 스크립트의 영역은 되게 넓죠. 근데 이제 요즘은 맥스가 파이썬이라는 것도 이제 가져와서 좀 더 맥스 외적인 것들도 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맥스 스크립트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제 입장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좀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거기서 어디가 병목이고 어디가 사람들이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례인데 제가 이거 아까 파일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파일이 집에서 맥스 2017로 작업했는데 저장을 2017로 해가지고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툴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건 어떤 툴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리셋을 하고 그래서 이거 맥스 꼭 누구나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맥스 내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누군가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딘가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선 가지고 온 툴은 이 두 가지인데 이걸 딱 드리고 하니까 맥스 17이라고 안 되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렇다고 좌절할 건 아니죠. 어차피 기능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모델링을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이마저도 스크립트로 만들면 더 좋겠죠. 실제 도시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툴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고스트 타운이라고 뭐 이렇게 좀 있는 건데 뭐 저는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 저는 이걸로 에디터블 폴리로 다 변형을 시키고 네 하나하나가 다 에디터 폴리가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텍스트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나의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다 매터리얼 연결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에요. 먼저 얘네는 뭐 아무런 매터리얼이 없죠. 보면 이제 슬레이트 매터리얼로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얘 뭐 스탠다드 하나 이거 왜 없나 여기? 크레이트 뷰 한번 할게요. 스탠다드를 놓고 얘에다 다운택한 다음에 다 주면 뭐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한테서 아이고 뭐 이런 컬러 바꾸면 얘 매터리얼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가지면 하나하나 다 이제 다른 매터리얼을 쓰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빼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제 개발 기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도 하루 매터리얼 연결을 열심히 했어라고. 그럼 하나하나 다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연결할 때마다 또 뭐 얘네를 멀티 매터리얼로 다시 또 묶어주죠.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가장 안 된 말로 좀 멍청한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가장 멍청한 방법을 소개시켜드려야지 툴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얘는 이걸 주고 얘는 이걸 주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색깔이고 얘는 이 색깔로 뭐 텍스처 작업이 되든 뭐든 간에 그렇죠? 아이고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죠? 얘는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툴을 써서 하는 거는 스탠다드로 다시 다 줘버릴게요. 요 툴이 중요한데 렌더러가 어떤 건지를 보고 아까 했던 그 렌더하는 작업에서도 쓸 수 있는 툴이에요. 디폴트 스캔 렌더러잖아요. 그러면 이 툴이 시작이 되면 스탠다드를 잡아줘요. 매터리얼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멘탈 레이야. 그러면 툴을 다시 껐다 키면 멘탈 레이 매터리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줘요. 하기가 아이레이다, 아이레이 플러스 런칭을 하면 이거 아이레이로 들어오죠. V레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V레이에도 불이 들어왔겠지만 V레이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스탠다드로 할게요. 뭐랬든 그냥 뭐 스탠다드로. 그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나서 assign material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다 알아서 컬러까지 먹여가지고 작업을 하기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처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하나하나 텍스처가 들어가죠. 뭐 이거 보이게 하는 건 이제 이거 누르시면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다 지우시고 뭐 선택한 오브젝트를 리셋 폴리로 해버리고 이거 다시 할 수 있죠. 언제든지요. 계속 바뀌어요. 몇 번을 누르든 계속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네.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발표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카메라 설정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았어요. 이거는 뭐 좀 프로젝트가 틀린 것 같아서 툴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컨셉 작업이 있고 모델링 들어올 때 뭔가 하면 아까 우리 프로젝팅 방식도 다 툴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것도 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모델링 한 다음에 텍스처링 갈 때 아까 텍스트 설정, 디폴트 설정 해주는 것도 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텍스처링에서 익스포팅 할 때 최적화 검수,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릴 텐데, 뭐 맥스나 이런 거 나갈 때 보면 파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라이트 맵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모든 오브젝트 다 표시를 해주는데, 엔진에 집어넣을 때는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메시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면 메모리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쓰지도 않는 UV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왜 벌텍스 컬러도 안 쓰는데 가지고 있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작업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말하는데 본인이 다 익스포팅을 해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지워줘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뭐 이 한 가지 오브젝트만 봐도 제가 만약에 UV를 막 피다가 실수로 여러 번 폈어. 그럴 때 맥스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하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오브젝트는 UV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제가 추가했거든요. 업데이트 누르면 2개가 돼요. 그럼 이거 누가 아무도 모르게 또 막 계속 올려. 막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벌텍스 용량만큼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뭘 없지만 폴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면 사람이 이제 다 찾아서 매번 지워줘야 되잖아요. 얘가 있는지, 얘는 없고 얘는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툴에서 해주는 거죠. 하나만 넣고 보면, 얘만 넣고 보면 이거 선택해서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예. 얘만 지운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서 딴 것도 많이 다 지웠어요. 벌텍스 컬러도 지우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외에는 다 지웠어요. 여기 메시지 보면 채널 하나만 빼놓고 다 지울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몇백 개가 되든 몇천 개가 되든 해놓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지워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UV를 보통은 저희가 뭐 렌더링 할 때 첫 번째 채널을 쓰다가 세 번째 채널에다가 잠시 빼놓고 두 번째 채널은 라이팅 맵으로 쓰기도 하니까 첫 번째 측에 있는 거 세 번째로 옮겨놓은 다음에 멀티 메테리얼로 묶어 놓고 첫 번째에다 다시 컴플리트 맵으로 뭐 하는 방식, 그런 렌더링 방식이 있는데, 그거 할 때도 UV 채널이 막 남는 걸 뭐 없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언리얼 같은 경우는 세컨드 UV를 펴줘야 돼요, 라이트 맵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UV를 봐보면 채널이 UV 채널이 하나만 펴져 있거든요. 이거 매번 하기 귀찮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해야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 이게 계속 한 번만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면 이렇게 뭐 UV가 말도 안 되게 펴져 있는데, 얘는 그냥 오토로 폈고요. 그러면 얘는 펴졌지만 두 번째 채널은 보면 UV가 안 펴져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카피해서 옮길래 그러면 안 할래 그냥 하면 얘도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근데 이제 UV 내가 텍스처 피려고 하는 거랑 엔진에서 라이트 맵 때문에 알아서 그 라이트 맵을 먹히게 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채널은 굳이 다 피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펴주는 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야. 잠시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툴을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세컨드 UV를 해주면 이렇게 에러가 나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에디터 폴리 맞는데, 잠시만요. 마땅치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해주면 세컨드 UV를 첫 번째 거에 있는 거를 쫙 펴가지고 두 번째에 넣어주는,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사람이 안 펴도 되고 그냥 익스포팅 하기 직전에만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언리얼 익스포팅 할 때
언리얼 익스포팅 할 때 원점으로 다 옮겨주는 거, 예,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옮겨주는 거, 그리고 뭐 유니티로 할 때도 유니티 고유의 어떤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툴로 만들어 버리면 익스포팅 할 때 정보를 다 없애고 필요한 위치에다가 오브젝트 갖다 놓고선 익스포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기능에서 이런 스크립트를 쓰게 되죠. 장점은 반복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작업 시간 단축할 수 있고 작업 실수 에러와 최소화할 수 있고 규칙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를 뭐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툴을 개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배워야지 적절하게 쓰지, 아무렇게 막 눌러가지고 막 해버리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죠.